나올 수 있는 사자성어가 또 뭐냐면 고립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립무원도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고 무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립무원까지 같이 나올 수 있는 한자 성어고요. 그래서 바 부분에 정말 많이 싸도 또 씹었어. 똑같은데 또 씹었어. 네. 정말 많이 싸돌아다닙니다. 양자강, 회수, 그 다음 용문, 우열, 원수, 상수, 동정호, 악양루, 고소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막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엄청나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홀쩍 속세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는 거. 진짜 얘가 은둔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든 거죠. 그래서 해섬도사 왕용이라는 사람한테 사람이 청선상에서 은거하며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들어가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측천이 나는 그래 신선이 되겠어 하면서 이제 왕용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찾아간 건 아니야. 이제 그래 왕용한테 가자라는 식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날개 문제 보시면 최척이 여의문의 누이동생과의 혼인을 완강히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최척은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오경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혼인을 거절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남장 모티브인데 이거 되게 고전설에서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처럼 보이게 모습을 바꿔 일정한 활약을 보이거나 업적을 거두는 이야기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준 겁니다. 3번 122번. 근데 여러분들 최척전의 남장 모티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남장 모티브가 120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최척전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최척전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만 보여주는 거지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다까지는 없어요. 128번. 그러니까 여기에 홍계월전이나 예를 들면 이충푼전 같은 게 있거든요. 이충푼전은 뭐냐면 이충푼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이충푼의 남자가 되게 허세가 많아요. 맨날 방탕하게 노는 거야. 방탕하게 놀다가 집안에 돈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얘가 경제 그거를 돈을 아내한테 다 맡겨. 아내한테 맡기니까 아내가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 다시 부자가 되거든요. 부자 되자마자 이충푼이 다시 도박하고 하다가 기녀 기생한테 빠져서 결국엔 기생 밑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충푼이 양반인데 기생 밑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역전된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충푼의 아내가 남장을 해서 이충푼 혼내거든요. 그 혼내는 모습 통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게 보여주면 원래 남장 모티브인데 최척전에선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최척전에 나온 남장 모티브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그냥 비판만 보여준다는 거. 2번 150번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도움 보시면 최척전에서 보는 가족의 의미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당시 전란으로 인해 일반 백성이 겪은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가족의 이산이었을 것인데 당시의 역사적 현실에서 가장 절실했던 문제가 최척전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최척전은 전란의 참상과 가족의 이산으로 얼룩진 당대인들의 삶을 되돌려 비록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기적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을 겪어본 당대인들의 희원을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이다라는 건데 희원은 뭐냐면 희망하고 원한다는 겁니다. 70페이지. 그러니까 막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니까 이 작품에서라도 그걸 대리만족하는 거지. 들어가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이렇게 희원을 보여주는 작품이 여러분 뒤에 박시전이라는 작품이거든요. 학교에서 박시전 했나요? 했죠. 박시라는 여성이 막 진짜 전쟁 영웅이잖아. 그게 이제 당대인들의 희원, 희망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4 부분입니다. 이때 송우란 사람이 있는데 송우 사람 등장하는데 이 송우는
조력자긴 조력자는 누구의 조력자냐면 최척의 조력자입니다. 최척의 조력자 송우란 사람 등장하는데 여러분 호 같이 기억해 두세요. 호는 그냥 쉽게 말해서 닉네임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AKA 그냥 박재범은 우리가 박재범이나 아는 뭐 제이팍 이러잖아. 그게 이제 호라 생각하면 되는데 송우랑 학천은 같은 사람이야. 학천 송우야. 그래서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군문 안에 있었다.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수를 업으로 삼았다.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송우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직접 제시란 것은 요약적 제시 혹은 말하기 방식이라 했습니다. 송우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고요.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척이 촉당으로 가련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술을 마셔 얼근이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다. 이 자라는 게 그냥 이것도 호 비슷한 거 생각하면 되고요. 닉네임 별명이랑 생각하면 돼요.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냐마는 고금천에 어디 그런 위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있는데 백승은 최척입니다. 자, 이것도 꼭 우리 체크해주세요. 교재 백승은 최척이에요. 저기 70 최척의 또 다른 이름 70페이지. 자입니다. 그래서 송우가 69 최척을 페이지로 백승이라 부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며 바라지 않겠냐면 고금천에 그런 이치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이 말 한 이유가 뭐야? 최척이 신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말이죠. 여기 부분을 최척이 왕용을 찾아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런 말 한 겁니다. 왕용이라는 사람 아까 신선이었죠. 그래서 최척이 신선되기 위해서 왕용 찾아간다 했으니까 그래서 최척이 신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왕용을 찾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한 거고요. 69페이지. 좀 더 읽어보시면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이다.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을 오고면서 비단이나 창을 매매하며 남의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의 통달한 삶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옆에 바로 볼게요. 22페이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1번 나눠지는 신선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술갈래라는 거고. 자, 정리하면 신선사상 혹은 도교사상이라 하거든요. 자, 이 도교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문학 갈래다. 송우는 그러잖아. 야, 불로장생 없어. 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남은 생 즐겨. 라는 식으로. 자, 이 작품을 한번 보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고전문학에서 참고하신 게 좋으냐면 도교란 건 신선이에요. 그래서 신선이 등장한 건 다 도교적인 사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혹은 왔는가? 그거 선녀. 자, 이 글은 봄날 정원에서 도교입니다. 봄날 정원 네모치고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여기 봐봐. 이 수필, 교술갈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서술자가 있어요. 그래서 최척이 호련 깨닫고 있잖아. 근데 소설하고 다른 점은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서술자를 최척이 이제 신선되는 것을 그냥 안 지어낸 거. 하기로 해서 흉. 서술자를 작품 밖에 둘까? 전지적인 시점으로 둘까? 관찰자 위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팩 여기 위에 인물들의 제시 방법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만들까? 이런 식이잖아. 방금 우리가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는데 직접 제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성격, 심리, 모습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설정해서 등장인물로 그래서 이거는 요약적 제시라도 하고 주인공과 함께 하게끔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은 제한되지만 장점이 뭐가 있냐면 사건 전개 속도가 빠릅니다. 후필을 자기가 글 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작가가 막 주저리 막 대화나 행동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딱 던져줘서 야 그냥 이렇게 요약해줄게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건 전개 속도가 소설자는 되게 빠르다라는 작품 장점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외부에 있는 건데 되지. 반면에 간접적 제시란 것은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극적 제시라 하거든요. 체크를 해줘야 돼. 수필 읽을 때 소설 읽는 거와 별반 다르지 혹은 않아. 보여주기 방식이라 해요. 결국 글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으로 보면 얘는 성격이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인데 직접 나서지 않고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극적인 효과를 취할 수 있는데 이건 그래서 배경도 행동과 대화 등을 보여줍니다. 인물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야. 제가 이거 예시를 들어줬죠. 사승훈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사승훈은 나빠, 사승훈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 말하기 방식인데 사승훈이 나쁜 행동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극적 제시, 간접적 제시를 했었죠. 모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본 그 경험인 거야. 이게 제 기억상에 바탕으로 글쓴이의 깨달음을 밝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술용은 나왔습니다. 깨달음 구조가 되지. 천척전에서 쓰이고 있는 인물 제시 방법에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기억 부분은 뭐 직접 제시를 했고 이음 부분은 간접 제시했다 이런 또한 식으로. 글쓴이가 직접 나왔으니까 자신의 꼭 기억해 경험을 두세요.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교술갈래의 자, 그다음에 이제 위기 아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 경자년 봄이었답니다. 네,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나왔죠. 생명의 근원을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최척은 송호를 따라 한 마을에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 베트남으로 갔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자, 본문 넘어가서 70페이지 보자. 그래서 이게 뭐야? 아까 일본 배 탄 사람이 누구야? 한번 보면은 오경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연성입니다. 총 4페이지밖에 안 돼. 자, 오래전 봄날 하필이면 최척이 배를 타고 안남, 베트남으로 갔었는데 하필이면 딱 그때 베트남에 오경이 있던 일본 배도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 완전 우연인 거죠, 또. 서술자 심리, 작가의 심리야. 그래서 열흘 넘게 머물어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이것도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나왔죠. 자, 도시라는 것도 네모.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야? 글쓴이가 도시.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옛날 봄날에 회상을 하면서 쓰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배경 묘사를 자세히 하고 있죠. 개구리 새끼라니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개구리를 다시 보니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 내가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니까 밑에 써있듯이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요. 그해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와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답니다. 정원에 잔디 깎다가 뭔가 팔짝팔짝 뛰면서 그러니까 이 물새 울음소리랑 연불하는 소리가 들려니까 너무 구슬픈 거야. 그 구슬픈 마음이 최척에게 구슬픈 마음 심리를 쫙 준 거야. 개구리는 그늘진 나무숲 사이에 숨어 가만히 앉아 있었으므로 나는 비로소 천천히 살펴볼 수 있었다. 봄날에는 금세 사라져가지고 확인 못했는데 스님들이 목닥치면서 지난 봄에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던 그 청개구리가 자라서 어른 개구리로 되었는가 살펴보았더니 맞나? 청개구리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흑갈색 개구리였다. 도대체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어디서 찾아왔는가 나는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보았다. 도시인데. 그다음에 그래서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꾸러미 안에서 풍소를 꺼내 아내가 어느 날 아내가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가슴 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내려 했다. 퉁소 소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퉁소 소리 때문에 오경이랑 만나게 되죠. 이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기듯 했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감정이입이죠. 도시에 있을 수 있지 않나? 그치? 쌤이 아파트에 그러니까 최척만 슬픈 게 아니라 바다, 하늘, 구름, 안개도 대상도 똑같이 화자와 감정이 비슷한 감정이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 이 시 읊는 소리가 오경이 하는 소리였죠. 의아한 사실인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옆에 짜투리 문제 보시면 날개 문제 최척이 퉁소를 꺼낸 까닭은 뭐냐면 자신의 슬픔과 원망을 풀기 위해서 퉁소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최척이 오경을 만나기 위해서 퉁소를 불었다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척은 퉁소를 꺼내서 분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슬픔과 서러움, 원망을 풀기 위해서 노래를 이렇게 퉁소를 꺼낸 거지 오경과 만나기 위해서 퉁소를 꺼낸 게 아니야. 우리 조선시대의 길은 뭐가 그 다음에 22페이지 여기 3번 장면의 분위기도 한번 볼게요. 산업화되고 막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기계 문명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이 곱고요. 물결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연보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슬픈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렬한 것이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 조성된 방법은 바로 이렇게 연보라는 소리, 물새 울음소리 이 도시의 소리가 들렸다는 한복한 정원 거예요. 속에서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 정원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왕자교 퉁소 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니 동네산 안개 속에서라도 길 잃지 않으리 란 건데 이거는 오경이랑 최척만 아는 시였죠. 같은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퉁소 소리와 함께 더불어 시를 읊는 소리가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 오경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 모두 맨발로 달려 개구리를 우리의 가족인 시 읊는 소리가 끝이더니 한숨 소리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건데 최척의 반응이 자세히 나와 있죠. 작은 풀 사이로 날개를 접고 잠자던 나방들이 놀라서 푸드덕 날아오르곤 하는데 이 나방들을 저도 모른 새에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아침잠이 많은 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최척의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듯이 그러니까 최척이 놀란 거, 반응을 퉁소를 떨어뜨린 행동으로 딱 보여준 거야. 나무까지로 날아오르고 저렇게 시끄럽게 잔디밭 위에서 뛰어노는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무가 말한 거죠. 왜 그래? 거듭물어도 대답이 없어. 왜냐면 충격을 너무 먹어가지고. 세 번째 물음에 이래서야 최척은 뭔가 할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은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도시의 어느 곳에 저렇게 많은 새가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죠. 새끼가 되어 자라나 그러니까 충격과 놀라움이 있는데 충격받았다, 놀랐다라고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반감이 되니까 필자한테는 날아와 준 게 고마워. 그렇죠. 일간 나무로 만든 새집 하루 사이에 나무로 만든 새집 하나 사다가 나무까지 위에 걸어줄 생각을 했다. 정원에 날아드는 새는 참새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어리 빠진 모습을 많이 있어. 그들의 노랫소리도 제각각이고 그들의 모습도 제각각이어서 근데 이게 아마 여기 부분에 안 쓰인 게 깜짝 놀랐다며.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는데 문제 치사하게 어리 빠진 사람 여기만 비춰치면 이건 간접제시. 무료로 놀랐다는 건 직접 분양해줄 생각이다.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나방 없었어. 같은 동물뿐이겠느냐. 살아 숨쉬는 것은 근데 만약에 진짜 치사하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자, 문제 바로 풀어보자. 1, 2, 3, 4, 5, 6, 4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라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오경이 배에 있다는 증거죠. 요까지만 하고. 요거 하고 바로 뒷페이지 하고 요 글 끝나니까 요거까지 하고 시작. 게다가 방금 시를 읊는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거. 극적 만남을 예고하고요. 무엇보다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랑 이 스토리를 듣는 사람은 뭐야? 진짜 오경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되게 긴장되기 때문에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은 긴장감이 형성되고요. 서리법 아닙니다. 서리법 아니야. 서리법이었으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진짜 그냥 혼잣말로 물어본 거죠. 아닐까? 라는 식으로. 그럴 리 없을 텐단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희한한 일을 여겼다. 그 자리에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라는 식으로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게 중요한 게 또 이건 간접 제시거든요. 그러니까 의기 넘치고 성급한 두홍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이분 성격이 급하잖아.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또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켜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라는 식으로 송우의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홍이랑 송우가 대립하고 있어? 대립은 아니야. 대립까진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요. 두홍이랑 송우가 대립하고 있는 건 아니야. 서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니야. 싸울랐으면 두홍이 씨발 뭐라고? 이랬어야 돼. 네, 그러진 않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로 그러는 게 좋겠다 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데 여기 부분이 초조하고 긴장감이 더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1분. 왜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은 얼마나 긴장되겠어. 아, 뭐야? 진짜야? 진짜 오경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긴장되고 초조함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긴장감과 초조함이 고조되고요. 네, 마지막이죠. 25페이지. 카 부분이다.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인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며 그 기쁨이 타국으로 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오경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젯밤의 일이에요. 자, 쌤 다 불러줄게. 70페이지 1번에 3번. 그러니까 어젯밤의 일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병렬적인 구성이어서 그래. 그래서 오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기뻐했다.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풍소 소리를 들었다. 기뻐했다. 조선 가락인데다가 귀가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사가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써있는 게 이신점신, 여마미소, 여마심중 네, 사자성어 꼭 조심하시고요. 오글뿐이랴 할 때 설의법이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경의 오경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오경도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근데 이거 혹시 우리 남편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혜를 깨달음을 발휘해서 시를 읊은 거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고 엎어지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그래서 이 부분 다 이거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자,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닿아 흰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긴장감이 확 해소되죠. 기쁜 표정이래. 왜냐면 이제 만났으니까 아 뭐야 있었네. 오경 진짜 있었네 하면서 긴장감이 확 풀어집니다.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삥 둘러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거 조심해야 돼. 두 나라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2번 보면은 B 보자 B.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라는 식으로 천우신조 전대미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왜 사람들이 얘네가 친구거나 아니면 친척인지 왜 이렇게 참새는 나방이 활동을 많이 할 때 사냥한 게 아니라 지쳐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지고 사이좋게 나눠 먹는데 라고 적혀있죠. 오경이 여자 모습에서 아 부부였겠구나 했는데 오경이 한밤중에 날아다니다 피곤하여 친척이나 친구구나 했는데 잠든 여기서 생략된 건데 부부 사이만 알고 이제 오경이 남자가 푸는 거죠.
나 사실 여자야. 자, 니은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 니은부터 한번 보면 혹시나 문제 아침마다 나오면 날아오는 그렇게 나올 수 새들이 있어요. 고마워서 왜 친척이나 친구를 가까운 며칠 안에 오경이 나무로 만든 낭장하고 새 있어. 집을 사다가 뭐 배려도 하고 자연도 네, 그다음 사랑하고 뒷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네,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일상에 재회, 만남과 이별 감사하며 보여주는데 따뜻한 마음 지녔다. 최척은 오경과 함께 상대적인 중국에서 마음이 살며 생긴 둘째인 몽선을 낳고 자, 몽선이 6번 장성하자 아까 쌤이 중국인 이야기해준 홍도와 서른법, 결혼시킨다. 네, 여기가 아까 제가 깨달음의 말씀드린 거 이 강조, 부분입니다. 그 키워드 두 개 중국인과 들어가는 결혼을 한 거야. 자, 바로 뒤로 넘어가서 되게 요거 하고 진보적이고 있다. 진취적이죠. 아니다, 쉬고 하자. 왜냐면 국제 결혼이잖아. 10분 쉬고 요거 뒤에 거 마무리하고 뒤에 거 쭉 정리하고 하자, 알겠지?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생략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 최척이랑 오경이 어떻게 되냐면, 최척인 송우랑 친구 있었는데, 어찌 보면, 오경은 도누라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누가 허락해줬어야 돼. 도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원래 원문 보면, 오경이 도누의 노비라고 나오거든요. 노예라고. 그래서 도누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도누가 돈을 주면서 오경이랑 보내줘. 잘 살라고. 도누가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내가 어찌 이 오경을 데리고 장사를 할 수 있겠어. 나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오경한테 그래서 돈을 주면서 그동안 고마웠으니까 최척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하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척이랑 오경이 돌아와서 잘 살고요.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된다. 최척은 조선 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과 포로 수용소에서 제외한다.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으로 돌아와 최척과 제외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라는 식으로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기서도 계속 우연성이 등장하죠. 혹시나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았는데 후금이 어디야? 한국사에서? 청나라죠. 학교에서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이 소설의 배경의 왕, 조선의 왕까지는 얘기 안 했지. 한국사 아시는 분들 아시죠? 누구야? 이때 왕이? 광해군이죠. 왜냐면 명나라랑 후금이랑 전쟁하고 있을 때니까. 이거 말고 박신 먹고 했어요. 남한산도 있는데. 남한산성 이거 병자호란 이야기. 그러니까 원래 그 전쟁 이야기가 다 병자호란이나 아니면 정묘호란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또 임진왜란 이런 거 보여주고요. 박시전도 되게 재밌어요. 박시전 막 요술 다 부리거든. 박시전도 본문이 나와요. 이거 뒤에 그 국어 힘 키우기 부분에 나와요. 근데 이게 박시전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어. 여태까지. 그냥 박시전 읽고만 넘어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너네 학교 기출에서 여태까지 박시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자, 27페이지 보시면, 네, 이번에 오경의 꿈에 대한 역할. 오경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거. 네, 그 다음 28페이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남, 이별, 재해가 총 3번 반복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임진왜란, 두 번째가 정유재란, 세 번째가 명나라랑 후금 사이의 전쟁이라는 거. 총 3가지가 등장한다. 이런 거. 네, 그래서 28페이지의 나 부분 한번 볼게요. 이게 박시전 이야기인데 여기 위에 잠깐 쓰면 박시전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싣고자 하는 작가 의식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박시전에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을 이겨. 근데 결말 부분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그 병자호란 끝에 결국에는 그 소현세자랑 다 끌려가잖아요. 소현세자 끌려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조선 입장에서 너그럽게 보내준다는 이미지로 보여줘. 그러니까 박시전에서 박씨가 막 때려잡거든. 명나라 상수를. 명나라 상수 이름 뭐더라 얘?
죄송합니다. 청나라 장수 이름이 뭐더라? 옹골대? 사람 이름 진짜. 하여튼 옹골대인가 그 청나라 장수가 있거든요. 얘가 실존 인물이야. 실존 인물인데 얘가 원래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여기서 끝내고 갔어도 되는데 얘가 하필이면 박씨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박씨랑 한번 맞짱 깐 거야. 맞짱 깠는데 박씨가 기가 막히게 이겨. 그래가지고 옹골대가 후회. 내가 괜히 깝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괜히 박씨한테 깝쳐가지고 박씨한테 호되게 당했네. 해가지고 박씨가 야, 너 다시는 우리나라 오지 마 하면서 쫓아내는데 그 옹골대가 가는 길에 야, 그래도 나 뭐라도 가져가야 되니까 소현세자 얘네 데리고 갈게 해서 박씨가 그래, 걔네는 데리고 가 하고 나머지는 안 돼 하면서 데리고 오는 게 박씨전의 결말 부분인데 조금 다릅니다, 역사랑. 용골대야? 용골대 맞지? 용골대는 실제 장수 이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 부분만 빠르게 볼게요. 박씨가 옥념을 28페이지의 5번의 나 부분입니다. 박씨가 옥념을 들이우고 좌수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붙이니 화강이 호진을 충돌하여 호진 장졸이 황호를 잃고 타죽어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산의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치는지라. 용골대였구나.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하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진없이 조그마한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요 하는 식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고요.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세 왕대비와 세자대군이며 장한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또 개화를 시켜 외치거를 너희 일양 그러하거든 내 제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천지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며 얼음이 얼어 호군 중 말발이 땅에 붙어 촌보를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호장들이 환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이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청나라가 패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은 좀 통쾌한 느낌이 드는 거죠. 박씨전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보시면 최척전에선 전난의 참상을 비교적으로 사실적으로 형성하고 있지만 박씨전에서는 영웅의 활약상을 전기적, 비현실적으로 형성하고 있고요. 2번에서 둘의 현실에 대항하는 방법은 최척은 평범한 인물로 전난 운이나 고통을 받고 좌절하지만 박씨는 영웅적 인물로 전난 속에서 신이한 도수를 부려 적을 물리친다라는 거. 그래서 박씨전 특징만 보시면 여성 영웅의 활약이 잘 보여주고요. 비현실적 요소가 많고 그다음에 병자호란의 패배라는 역사적 사실을 승리라는 허구로 바꾸어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박씨가 되게 못생겼어요. 못생겨서 집안에서 되게 욕먹고 막 그랬었는데 얘가 능력이 대단했던 거야. 근데 되게 못생겨가지고 막 무시당하고. 박씨전이 17년도, 18년도 6월인가 9월 달에 나왔어요. 수능 모의고사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리면 다시 일로 돌아오면 최척전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이 요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인물을 직접 간접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연적 요소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고 단어 뜻, 한자 성어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5시 5분인데요. 일단은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10분 너무 적으려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지금 풀어주세요. 16부터 26
그래서 오늘 문제 풀면서 책 저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6. 삼 분 뒤에 보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네. 네. 물어봐도 돼. 뭐 어디? 와신 상담이 복수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유리 걸식은 배고파서 정처 없이 떠도는 거. 불쌍하게 여기는 거. 자, 이제 우리 볼까? 자, 72페이지 한번 보자. 72페이지. 자, 바로 보던 거 이어서, 뭐야, 필자가, 글쓴이가 자기 집의 정원에, 도시 안에 있는 집이고, 그 집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서 막 깨구리 튀어나오고, 참새 막 날아오고, 갖가지 새 들어오고, 막 나방도 있고 이러니까, 이 생명들이 신기한 거지. 반갑고, 기쁘고, 그치? 자,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나온 게, 한번 보자.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그 속엔 벚꽃이 없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꽃이 피는가. 자, 이 큐의 일본 시인이야. 왼쪽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일본 시인이고, 뭐, 한참 옛날, 뭐, 1394년. 자, 그때의 일본 시인의 시야. 자, 정원에는 돌아가면서 아주 작은 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새 집을 지어서 이사했기 때문에 정원에는 아주 어린 나무들이 심겨 있었는데, 이 모든 나무와 꽃들이 우리 가족과 더불어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다. 먼저 번 살던 집에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 모과나무 한 그루를 캐다가 이식한 것이 옮겨 심은 거지. 이식한 것이 가장 큰 나무이고 보면 우리 집 정원은 어린 나무들의 유치원인 셈이다. 유치원에 비유했고, 그런데도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잎을 피우고 대추나무는 그것대로 싹이 자란다. 한 해 터울로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곤 하던 모과나무가 1년 전에 4개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해에는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라 기대를 해도 이식하여 옮긴 첫 해라 나무도 몸살을 한다던데 제대로 열매를 맺을까 염려했지만 다닥다닥 가지마다 새파란 모과 열매가 무수히 맺혀 있다. 이큐의 시처럼 그 한겨울에 저 혼자만 우리 식구와 함께 이사 와서 덩그러니 한설 차가운 눈 몰아치는 정원에 홀로 서 있던 모과나무가 혹시 죽지 않을까 나는 몇 번이고 모과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보기도 했다. 정원사의 말인즉, 정원 관리하는 전문가지. 정원사의 말인즉 한겨울에 옮겨 심은 나무는 살 가능성 반, 죽을 가능성 반이라던데 더욱이 보일러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이 넘쳐 나무 뿌리 부분을 적셨으니 실제로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여 나는 가슴도 아프고 슬퍼서 행여 그 나무가 죽어버릴까 자주자주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보았다. 이거야. 나뭇가지 왜 나무가 죽으면은 안에 있는 수분이 없어. 툭 부러져, 이렇게. 뭔지 알겠지? 푹푹하게. 살아있으면은 이게 잘 안 부러져, 이게. 아직 수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확인하는 거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 정원사는 살 나무는 봄이 되어 가지를 부러뜨려 보면 그 안에 새파란 수액이 흐르고 물기로 촉촉히 젖어 있다는 것이다. 행동을 조급한 성격의 나는 하루에 한 번쯤 나무 껍질을 손톱으로 긁어보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려도 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가지 속에는 이큐의 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라. 때가 되어 봄이 되자 모과나무는 연분홍 수줍은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더니 잎새도 눈부시게 피어나고 그 꽃잎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날아온 벌들과 나비들이 꽃가루를 모아 열매를 맺게 하더니 저리도 많은 모과가 열리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거 체크하자. 경자가 놀랄 경자야겠지. 그래서 생명의 경이로움, 생명의 놀라움. 이 황량한 도시의 어느 곳에서 벌들이 날아오고 이 도시의 어느 곳에서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는가. 우리 집밖에 없다고. 어느 곳에서 날아다니고 있냐고.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도 그냥 제멋대로 불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화분들도 함께 실어 날라 꽃사과에. 그래서 화분은 뭐야, 꽃가루 말하는 거지. 너희 배웠지. 바람이 하면은 풍매화, 바람에 의해서 요 꽃가루, 화분이 날려서 암수수수 있잖아, 꽃도. 그러면서 이제 막 생식하는 거지. 그 곤충이 하면 충매화. 날아올라 꽃 사이에 꽃잎을 떨어뜨리니 어느새 저희끼리 짝짓고 저희끼리 신방을 차리고 신혼방 임신케하여 어느 날 갑자기 나뭇가지마다 꽃사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었다. 이큐의 십처럼 감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감은 보이지 않고 대추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대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제 가을이 오면 감나무의 감이 주저리 열리고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주저리 열릴 것이다. 이게 포인트는 이거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뭐가 안에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와. 이게 뭐냐고? 우리 쌤이 체크했던 생명의 경이로움이라는 거야. 뭐가 없는데 나타나. 놀랍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들은
그들을 위해 내가 따로 한 일은 없다. 자연스럽게 다 됐잖아. 그저 내버려 두면 그뿐인 것이다. 태양은 자기가 알아서 알맞게 온도를 재어 열매를 숙성시킬 것이며 때맞춰 내리는 빗물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메마른 나무의 뿌리를 적셔줄 것이다. 모과나무에서는 노란 모과들이 알알이 열매 맺어 향기를 피울 것이고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살던 개구리가 만약 우리 집 식구의 희망사항처럼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아마도 우리 집 땅 속을 파고 들어가 그 속에서 기나긴 겨울잠을 잘 것이다. 자, 포용 동그라미 자 생명의 경이로움, 자연의 섭리, 이 모든 것이 흙 한 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거지. 이사 왔잖아. 그렇지. 아무것도 없었어. 모과나무, 흙 있는 흙밭에다가 모과나무 한 개 심어 놓았고 나머지 이제 심어 놓은 거야. 다 흙에서 나왔다 이거지. 마치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지. 흙이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생명의 근원 동그라미. 흙으로 포인트가 갔어. 체크해놔. 이큐의시처럼 그대 나아가 뜰하게 흙 한 줌을 떠서 가만히 들여다보라. 흙 한 줌 속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풀이 우거지고 개구리가 태어난다. 그 흙 한 줌 속에서 감이 열리고 대추가 열린다. 우리의 육체도 그 흙 한 줌에서 비롯되어 태어난 것이니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음인가? 아주 심도 있게 깊은 철학적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에. 글 자체는 알겠지. 그래서, 자, 생명의 근원에 대한 사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왔는가. 그치. 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 사람의 육신이 있어. 물론 이건 관점의 차이도 있고 뭐 종교적인 차이, 사상의 차이도 다 다양해. 사람의 이제 영혼이 있어 이렇게. 물론 이것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뭐 말이지 해당하는 거지. 사람의 몸은 흙에서 온 거야. 왜? 생각해봐. 우리 생각하면은 물론 나의 아주 근원의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받은 거잖아. 조상님. 그렇지. 쭉 유전되는. 근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는 어머니가 임신하셨어. 어머니가 뭘 드시잖아. 드시는 거 뭐야? 밥, 과일, 뭐 반찬, 고기, 채소, 빵 드시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태아가 막 자란 거 아니야, 사람이. 근데 그 먹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어? 흙에서 온 거야. 흙에서. 땅에서 자란 것들이잖아.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어떤 동양 사상적 관점에서는 이 표현을 이해해도 돼. 혼비백산이라고 하거든. 이 보통 사자성어로 의역해서 쓸 때는 너무 깜짝 놀라면 혼이 날아갔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건데 원래 의미는 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늘로 돌아가고 날아가고 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요 백이 육체거든. 이 땅으로 흩어진다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어디로 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문제 바로 풀어보자. 7, 8, 9, 10, 11까지 5문제. 푸는데 걸린 시간은 3분.
분사람 분석지 정리하고. 자, 봅시다. 네, 일단 노란색은 이번 주 숙제고요. 이거는 제가 카톡으로도 다시 업로드 해드릴게요. 개념 교재, 그러니까 이 교재죠. 이 교재 31부터 36, 69부터 75, 157부터 166인데 아마 개념 교재 69부터 75는 그 소나무를 사랑한 까닭이랑 과학연구가 섞여 있어서 자화상이랑 최척정 파트만 푸시면 됩니다. 최측전이랑 자화상 파트만 푸시면 되고요. 숙제 교재는 저번 주 숙제랑 겹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측정만 추가된 거여서 1페이지부터 42페이지, 54부터 74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자, 다 불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72페이지 유예를 드린 7번에 거죠. 5번, 이번 주에 숙제 교재를 안 해오신 분들은 1번, 최대한 다음 주까지 다 9번에 해오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가 너무 숙제 걱정했던 아직 저한테 이유가 확인 못 받으신 분 있죠. 그러니까 겨울에 지금 오는 확인 받으신 분이 시연이, 확률이 민성이, 유찬이고 낮다는 나머지 점. 분들은 개념 교재 그다음에 11부터 13, 자신의 88, 실수로 91부터 114, 28 155, 때 보일러 180부터 기름을 198 부었기 때문에 네, 확인 받고 퇴근하시면 들어가면 됩니다. 되지. 만약에 네, 있는 내용이고. 오늘 남아서 확인을 못 받는 분들은 네, 뭐 그렇게 저랑 조율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말은 맞아. 건이는 퇴근하시고 건이는 이거 풀어오시면 돼요. 아니야, 우리 아직 안 가. 우리 이거 채점하고 갈 거야. 주관식 문제가 없었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내 이러면 내가 생각에는 큰 변화는 너무 없을 미안해. 거야. 주관식 100% 나올 수 있어. 근데 생각해야 돼. 이거 아마 숙제 교재는 뒤에 답지 가서 채점해 오시면 되는데 개념 교재는 까다롭게 그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 교재는 그냥 풀어 오시기만 해도 되고요. 헷갈리는 숙제 교재는 채점해 오시면 뭐 좋고요. 채점 못 해오신 분들도 같이 볼 예정이어서 한 거야. 네. 뭔지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개념 교재 확인, 이해 오늘 숙제 확인 못 받으신 차원에 분들은 확인 이해한 받고 가시면 내용을 되고요. 바탕으로 만약에 오늘 확인 다 못 요약을 해서 받으실 것 같다 이게 내신 하신 얘기하는 분들은 방법 되겠지. 저랑 조율하시면 얼마 안 되고요. 되잖아. 그렇지. 제가 자, 그다음에 여기 10번에 출근한 날 4번, 화요일도 출근하거든요. 11번에 화요일날 제가 1시에서 2시 정원에 사이에 있는 출근해서 나무들이 10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에 네. 맞춰 만약에 오늘 알아서 남아서 잘 못 하시는 자랐기 분들은 때문에. 화요일날 오셔서 확인 받으셔도 되고 글쓴이가 만약에 화요일도 안 되실 같이 것 같다 하시는 생각한 분들은 이유, 토요일날 그들을 더 위해 일찍 내가 오셔서 따로 한 확인 일은 받으시면 없이 알아서 자연의 섭리에 맞춰 그러니까 알아서 잘 자라. 말씀드리면 알아서 잘 자라. 개념 교재 오늘 남아서 확인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그래서 오늘 7번 확인 한번 받지 보면 못할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최대한 다른 요일에 자, 해오셔서 전체 흐름을 화요일날 그냥 보도했을 오시자마자 때 저한테 글쓴이가 쌤 여기 일주일의 확인이요 하고 시를 저랑 숙제 확인 일본 받고 작가의 바로 시를 춤 가셔도 되고 실어놓은 아니, 이유로 토요일날까지 한 것을 토요일날 1시까지 다 해오면 뭐야. 되겠죠. 1시까지 해오셔서 화요일 벚꽃을 토요일날 가지고 이거 확인 받으시고 벚꽃이 없어. 이것까지 근데 확인 봄 받으시면 되니까 되는 거기 벚꽃 때문에 펴. 어떻게든 위에서 저한테 이유가 창조된 조율해서 일정 조율해서 확인 받으시면 생명의 됩니다. 경이로 놀라움이가 아니야. 포인트. 자, 16페이지부터 답 쭉 불러드릴게요. 16페이지부터 답 쭉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채점 준비되셨나요? 아니 심어놓고 1번에 4번, 했는데 쥐가 하나 2번에 살아났어. 4번, 뭐가 더 3번에 2번, 생명력 4번에 5번. 포인트는. 자, 그다음에 8번 가서 18페이지 기억의 행위에 대한 1번에 1번, 한 글쓴이의 2번에 의도로 1번, 적절한 3번에 것을 5번. 나는 몇 번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걱정돼서 뜯은 거 20페이지 아니야. 1번에 3번, 염려, 2번에 5번, 3번에 4번, 자, 그다음에 4번에 10번 가서 여유문이 죽어 자, 의탁할 니은과 곳이 같은 의미로 없어졌기 사용한 때문 예로 혹은 의지할 곳이 적절한 없어졌기 것을 때문 4번이고 자, 왼쪽 22페이지 니은 1번에 부분에 2번, 저기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위에서 24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정유제랑 를 피운다 했잖아.
피우는 주체가 마지막 26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4번, 냄새를 3번에 피우는 4번, 돼지. 4번에 최척과 오경이 제외하게 되는 이거 해석할 때 4개체 혹시나 혹은 문제가 잘안 4개의 풀리거나 역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은 네, 16페이지부터 그냥 주요 목적어를 문제만 빠르게 생각해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은 맥락의 주어나 네, 1번부터 보시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인데 답은 4번이었죠. 네. 1번에 여웅의 활용성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 주인공 간에 11번 대립 없었습니다. 됐고. 여기 나름 대립이 자, 없어요. 그래서 꿈과 현실 봐봐. 교차하는 거 요 없었고 교재,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쟁 본 장면의 요 교재에 구체적인 대해 묘사 보면은 여기에 전쟁 소상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잖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1번의 다 풀고 답은 문제가 얼마 안 4번이었고요. 돼. 제일 이번에 중요한 이런 문제 건 조심하시는 평가가 이게 있어. 내용일치 범위 문제거든요. 안 들어가는 답은 4번이었는데 최척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 명나라로 간 게 아니었죠. 봄봄 우리는 어려운 2번 같은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18페이지에 18페이지 1번과 2번 꼭 동그란 이건 체크해 두세요. 교과서 1번과 2번은 평가 문제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문제 학교 문제, 학교 기출 문제랑 정말 똑같이 나왔던 그래서 거고요. 다음 주까지는 1번의 답은 시험 1번이었죠. 하는 오경의 거 자살 실패는 풀면 와신 되고. 상담의 계기가 된다는 건데 그리고 와신 상담이란 그 것은 고맙게도 복수나 보내줘서 자기가 뭘 프린트야. 이루고자 하는 아마 것을 요거 했을 하기 위해서 건데 되게 노력한 이거 건데 다시 그런 건 연습하다가 한번 아니었고요. 해보고 요거는 2번 아마 나의 한 고전소설 2, 특징을 3 적절한 다시 것은 한번 답은 해봐야겠지. 1번이란 거. 계속 우연적이죠.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봐야 돼 각자. 그다음에 20페이지 1번에 네, 이것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여름 기출 문제 서술상 특징으로 답은 3번이었죠. 현재 사건과 과거 시점 교차하진 않았어요. 문법은 이제 매주 풀어야 돼. 매주 쌤이 문제. 현재 사건과 과거 시간의 교차를 통해 복잡한 구성 보여주는 게 무슨 구성이야? 아, 그 아직 발표를 안 했네, 너희. 역순위적 구성이었죠. 50% 나왔어. 이상하리만. 여러분들 우리 고전문학 기초개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 실제 돼. 비중이 고전문학, 고전소설에는 역순위적 구성 절대 없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최척전이 고전소설인 것만 알았어도 바로 3번을 골랐어야 돼요. 문법에 비중을 두고 있는 학교라는 거는 맞으니까 문법에 좀 그다음에 매주 좀 풀고. 다 그다음에 쌤이 쉬웠고요. 수업에 아, 근데 24페이지. 문법 문제 풀고 풀이하는 거를 계속 간간히 계속 넣을 거니까. 있잖아요. 숙제 잘 하면서 22페이지. 문법에서 너희 풀고 1번에 질문 많이 2번. 나올 거야. 솔직히 2번에 뭐 4번. 소설이니 뭐니 이거는 읽어보고 내용 24페이지 3번.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제시 방법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출에. 돈 따라 꼭 기억해 두세요. 답은 3번이었는데 3번은 애매하고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였죠. 있으면은 그 문제 사진 딱딱 디귿 봐봐. 디귿은 질문을 젊고 용감한 자였다라는 식으로 부엉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은 아니잖아.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9분인데 고생하셨고, 네, 일단은 시연이, 민성이, 유찬이, 건이는 퇴근하셔도 되고,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아직 확인받지 못하신 분들 나와야 돼. 바로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 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문제 막 엄청 풀잖아? 네. 문제 오류들이 있어. 문제 오류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했어, 민성아? 그러면은, 그거 그러면은 해오는데. 똑같은 문제 다 나눠주는데, 가방 벌써 문제 챙겼네? 오류를 질문한 애들이 몇 안 돼. 이거 숙제랑 오늘 오답 제대로 안 해보는데? 푼 거야, 그냥. 알겠지? 막 고민하고, 약간 공부한 데는 26페이지 1번? 정성스러운 자세가 필요해, 진짜. 마음이 좀 정성스럽. 그쵸? 이 사람이 지금 모과나무 하는 것처럼,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뭐, 매일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 보고,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오늘 숙제 내가 다 했는지 보고, 여기서 틀린 거 뭐가 틀렸지? 정리도 하고, 궁금해하고, 막 의문 가지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 마음가짐,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럼 성적이 팍팍팍 올라, 진짜. 알겠지? 근데 중학교 때처럼 약간 머리 믿고, 어이씨, 뭐, 내가 하면 되겠지. 안 그래? 알겠지? 상대평가야. 자, 일단 분석지 다 된 사람부터 쌤한테 가져오고, 마무리 다 된 사람은 쌤한테 점검받고 가면 돼. 제출하고. 질문할 것도, 질문이 좀 많은 사람은 이따 좀 늦게 갖고 올. 알겠지? 분석지 확인하고 빨리 갈 사람들은 좀 빨리 갖고 오고.